일단 A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A번 문제는 그 1번부터 10,000번까지 그 빌딩이니까 아파트 번호로 나눠져 있는데 그 어떤 아파트먼트가 전부 같은 자리로만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각 모든 자리가 같은 숫자로만 되어 있으면 그걸 보링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1, 2, 777 이런 식으로 전부 같은 숫자면 보링이래요. 그러니까 뭐 근데 여기서 그 어떤 보링한 모든 아파트먼트에 대한 그 아파트먼트를 쭉 늘어놓는데요. 그러면 그 이렇게 1로만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1, 1, 1, 1, 1, 1, 1, 1, 1, 1부터 시작해서 2로만 나오는 거 쭉, 3으로 나오는 거 쭉 이런 식으로 1부터 9999까지 이 아파트먼트들을 전부 그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특정한 번호, 예를 들어서 777번 777번을 누를 때까지 그 777번을 누를 때까지 그 우리가 버튼을 총 몇 번을 눌러야 하는가가 이 문제예요. 아니 이분들 그 그새 그 핵으로 재미 보고 계시네. 재밌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서 그 뭘 하냐면 그 특정 번호가 주어졌을 때 그 번호가 그 번호인 그 번호를 누를 때까지 그 이전에 눌렀던 걸 다 합해서 총 몇 번 버튼을 눌러야 하는가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기까지 그 만약에 그냥 이거를 총 40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부터 9999까지 다 해도 40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1, 1, 1, 1, 1, 1, 1, 1, 1, 1 이런 식으로 다 구해보면 여기까지는 한 개고 여기까지는 세 개고 여기까지는 6개고 여기까지는 10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다음 2, 2, 2, 2, 2, 2, 2 이런 식으로 그 한 줄에 항상 10개씩 이게 9개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 40개의 숫자를 넣게 되고 그게 뭐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어떤 숫자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2가 나왔다. 그러면 이 2라는 숫자는 그 앞에 일단 첫 번째 글자를 한번 봐요. 첫 번째 글자를 보면 앞에 10개짜리를 몇 개 넘겼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몇 자리인지를 봐요. 네 자리라는 건 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중에 네 번째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10 곱하기 1 더하기 네 번째니까 1, 3, 6, 10 해서 10. 이래서 총 20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거의 길이랑 각 글자가 뭔지를 따져서 그 번호가 그 번호까지 버튼을 누르면 몇 번을 누르게 되는지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스트링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길이를 재려면 스트링을 쓰는 게 편하니까 스트링으로 받아가지고 그 길이랑 뭐 길이랑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몇으로 몇으로 시작하느냐를 따져가지고 출력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 i 플러스 i 곱하기 i 플러스 1 나누기 2 이게 그러니까 그 1부터 i까지의 합이죠. 그거를 통해서 그 줄에서 몇 개를 썼는지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 세 개, 여섯 개, 10개 순으로 나오게 되죠. 이거를 그 1, 2, 3, 4에 대해서 각각 써보면 그렇게 해서 결과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그 연속으로 나오는 숫자들에 대해서 아파트 번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Yet Another Bookshelfs인데 일단 그 책장에 그
n개의 책이 들어갈 수 있는 책장이 있대요. 근데 그 n개의 책장에 그 0이나 1로 그 책장이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이런 식으로 0이나 1로 0은 책이 없다는 거고 1은 책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여기서 특정한 그 L, R 번 그 어떤 특정한 부분을 어떤 특정한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책을 한 칸씩 오른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책을 한 칸씩 왼쪽으로 옮기거나 하는 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 모든 책들이 한 칸씩 왼쪽으로 하거나 한 칸씩 오른쪽으로 하거나 근데 만약에 그 한 칸 오른쪽으로 갔는데 맨 마지막 맨 오른쪽 칸에 그 다음 칸에 책장이 차 있는 경우에는 책을 못 옮기니까 그 한 칸 비워두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그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모든 책을 빼곡하게 틈이 없이 그 그러니까 있는 책들을 전부 한데 모으고 싶대요. 틈이 없이. 그러니까 1111111 이런 식으로. 그게 책장의 어느 부분에 111이 모이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로 모으고 싶은 거죠, 이걸 전부. 이거를 하려면 연산을 몇 번 해야 되는가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그 어떤 책장에 책이 좀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책장이 있고 책들이 뭐 11, 00, 11, 01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그러면 책장에 책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부분들 이쪽 끝이랑 이쪽 끝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고 이걸 어떻게 그 영인 그 여기 있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빼곡하게 정렬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그 최대 몇 번 이거를 그 그러니까 최소 몇 번 연산을 하게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보면은 그 책장에 이게 총 8칸에 걸쳐서 있죠. 8칸. 그리고 책은 5권이에요. 그러니까 책 5권 8칸에 들어있는 걸 책 다섯 권이니까 5칸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한 칸씩밖에 못 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그 쫙 다 그 압축을 계속 하려고 맨 왼쪽 걸 오른쪽으로 밀고 맨 오른쪽을 왼쪽으로 미는 작업을 그 한 번 한 번을 다 제일 효율적으로 해도 그 적어도 3번은 밀어야 돼요. 그 3번 민다는 게 그 가운데 있는 0의 개수만큼 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어퍼 바운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어퍼 바운드라는 건 아무리 해도 이게 로어 바운드죠.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 3번보다 적게 밀 순 없어요. 3번보다 적게 밀어가지고 이거를 그 다섯 칸 안에 넣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칸씩밖에 못 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3번 이상인 몇 번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답을 구하는데 몇 번을 옮길 필요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3번 이상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한 번 옮기는 걸로 이 0을 하나씩 없앨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그 0이 나오기 이전에 0이 처음으로 나오기 이전에 모든 일들을 골라서 오른쪽으로 민다라는 연산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확실하게 0 하나를 그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영역 밖으로 밀고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영역을 하나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하고 나면 0이 2개인 구간이 된 거죠. 이 연산을 반복을 해가지고 이쪽 0을 여기 바깥으로 꺼내고 여기 있는 0을 바깥으로 꺼내는 이런 연산을 한 번에 하나씩 해서 이 안에 있는 0을 전부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최소 3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3번 만에 하는 답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 맨 왼쪽 1과 맨 오른쪽 1 그 사이에 있는 0 개수
만큼만 이 책장을 밀면 됩니다. 그 개수를 세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셌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셌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셌고 그러면 뭐 제일 마지막에서 나온 거에 제일 먼저 나온 거에 그 위치를 빼면은 거기다 1을 더하면 책의 개수가 나오죠. 아니 칸의 개수가 나오죠. 그거를 책의 개수를 빼서 거기서 책의 개수를 빼면 빈칸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빈칸의 개수를 구해서 출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B번 문제는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구간을 잡아놓고 우리가 원하는 구간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책이 맨 처음으로 나오는 데서 맨 마지막 나오는 데까지 구간을 잡아놓고 그 사이에 빈칸이 몇 개가 있냐. 왜냐면 우리는 한 번 연산을 해서 빈칸을 하나씩 없앨 수 있으니까. 그 빈칸의 개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전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책이 몇 권이 나오는지를 세고 그리고 처음 나온 책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책이 어디였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책의 개수를 빼는 식으로 답을 구했어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C번 문제로 가볼게요. C번 문제는 도미넌트 피라냐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방금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은 A1부터 AN까지의 사이즈가 있는 피라냐가 있어요. 피라냐를 전 이런 식으로 피라냐를 서로 잡아먹도록 수족관에 넣어놓는 그런 수족관이 장사는 잘 될지도 몰라. 뭐 물론 서로 잡아먹는 거를 보여주는 게 장사는 잘 될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유지 비용이 장난이 아닐 텐데 이거 이게 일단 교육적으로 괜찮은지도 모르겠고 교육적으로 괜찮은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그리고 이거 무지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피라냐가 일렬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피라냐가 자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다른 피라냐를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자기 사이즈가 하나 커집니다. 근데 사이즈가 자기보다 작은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자기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자기보다 작은 피라냐를 먹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씩 커집니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i-1번째, i 플러스 1번째 양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거를 자기보다 작으면 먹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사이즈가 하나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도미넌트한 피라냐라는 걸 정의를 합니다. 도미넌트한 피라냐가 뭐냐? 왼쪽에 있는 피라냐나 오른쪽에 있는 피라냐를 자기가 원하는 데 순서대로 막 먹어요. 그렇게 먹어서 다른 모든 피라냐를 다 먹을 수 있으면 도미넌트고 다 못 먹으면 도미넌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도미넌트한 피라냐를 어떻게 보냐? 여기서 보면은 53445에서 가운데에 있는 4가 도미넌트하다는 걸 검증을 하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4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걸 차례로 먹으면 8까지 크면서 다른 걸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피라냐가 도미넌트한지를 하나하나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여기서 피라냐를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면 n이 30만이나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n제곱만큼 걸려서 쉽게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하냐면 도미넌트한 피라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해요. 그리고 도미넌트한 피라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도미넌트한 피라냐 아무거나 골라서 위치를 출력하면 됩니다. 아무거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라냐가 여러 개가 도미넌트 할 수 있으면 그 중에 아무거나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리디 문제인데 좀 검증을 해가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뭐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피라냐가 제일 큰 게 하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집합에서 제일 큰 피라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제일 큰 피라냐가 하나 있고 다른 모든 게 얘보다 작으면 모든 게 얘보다 작으면 얘가 다른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런 그 제일 큰 뭔가가 있고 그게 그게 다른 모든 것보다 제일 더 크면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n은 여기서 2 이상이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큰 게 하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f가 10분 만에 40개. 제 건 튼튼하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큰 게 하나 있으면 이건 그 옆에 있는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제일 큰 게 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일 큰 게 유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일 큰 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서로를 못 먹어요. 그죠? 근데 제일 큰 게 두 개가 있으면 서로를 못 먹는데 그 옆에 뭔가 작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제일 큰 거보다 작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가 이걸 먹고 더 커져서 얘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일 큰 게 서로 뭉쳐 있는 상황이 제일 나쁜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뭉쳐 있는 상황에서만 이 못 먹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제일 큰 것들만으로 제일 큰 게 몇 개가 있고 그 이외에 작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 상황이면 제일 큰 것들 중 적어도 하나는 옆에 있는 거를 하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일 큰 것들 중 하나를 그 나머지보다 더 큰 유일한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불가능한 경우라는 건 결국은 그 제일 큰 게 다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모든 원소들이 제일 큰 거랑 다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큰 것만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서로 다 못 먹어요. 그리고 어떤 원소도 옆에 있는 걸 하나 먹고 더 커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건에 따라서 제일 큰 게 뭐냐, 그리고 어디에 있냐, 옆에 먹을 게 있냐,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도미넌트한 피라냐가 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큰 거 말고 다른 피라냐가 도미넌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피라냐가 도미넌트 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다른 피라냐가 도미넌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큰 제일 큰 피라냐도 도미넌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제일 큰 게 뭔지, 그리고 제일 큰 게 몇 개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 피라냐들이 어떤 피라냐가 도미넌트한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더해서 다 같은 값이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전부 다 같지 않으면 근처에 먹을 게 있는 제일 큰 피라냐 하나를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할 수 있고요. C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Districts Connection D번 문제인데, D번 문제는 도시에 N개의 구역이 있고, 그리고 그 도적 단위 i번째 도적 단위 i번째 그 구역을, 그러니까 i번째 구역을 ai번째 도적 단위 점령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도시들 사이에서 n-1개의 도로를 만들어서 서로 연결이 된 상태로 만들고 싶대요. 그러니까 트리 형태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프 이론에서 말하는 트리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모든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경로가 유일하고 사이클이 없는 그런 트리 형태가 되는데요. 근데 우린 여기서 도시 두 개를 아무데나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연결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못하는 경우는
두 개가 같은 갱의 도시인 경우에는 연결을 못 한대요. 왜냐면 걔네가 뭉쳐서 반란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갱의 도시를 두 개 뭉치지 않고 이것들을 서로 연결하는 방법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n-1개의 그 도로를 만들어서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같은 갱인 경우에는 서로 연결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n이 5000이고, 그러니까 5000이니까 프림 알고리즘 같은 거 써도 괜찮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프림 알고리즘. 그러니까 프림 알고리즘이라는 건 그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이죠. 프림 알고리즘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 어차피 다 길이는 1이니까 서로 같은 갱인 것들끼리는 연결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프림 알고리즘으로 이걸 돌릴 수 있죠. 뭐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 DFS나 BFS를 해도 됩니다. DFS나 BFS로 서로 이동 가능한 그러니까 서로 이동 가능한 경우에 여기로 가고 거기다 도로를 만드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 몇 번에서 몇 번으로 갔는지를 전부 저장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DFS나 BFS 프림 알고리즘으로 된다는 거는 그게 그 알고리즘의 최소 신장 트리를 구하니까 알겠어요. 근데 DFS나 BFS가 이거를 구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는 뭐 우리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그 DFS나 BFS는 모든 연결된 정점을 다 방문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DFS나 BFS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으면 다 방문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그 외에 다른 해법들이라면 또 다른 해법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프림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DFS, BFS를 통해서 구하는 게 이 문제의 일반적인 해법이죠. 일단은 이렇게 문제를 이런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n-1개의 경로를 전부 만들 수 있으면 그건 맞는 경우가 되겠고, 아니면 n-1개의 경로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면 n-1개를 못 만드는 건 이런 식으로 전부 같은 갱인 경우 못 만들죠. 전부 같은 갱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든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같은 갱만 아니면 뭐 어딘가에 연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1, 2, 2, 2, 2, 2, 2, 2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어딘가에 연결하면 돼요. 1. 어딘가에 연결할 수 있어요. 탐색을 돌려보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전부 1이거나 전부 2거나 이런 식으로 전부 같은 갱의 도시인 경우엔 이게 안 됩니다. 이거를 뭐 그냥 DFS나 BFS를 돌려서 그 결과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전부 같은 갱인 경우에만 안 된다는 걸 한번 검증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 문제 2번인데, 문제 2번은 투라운드 댄시스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n명 짝수인 n명의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two round dance, 그러니까 원형으로 서로 손잡고 춤을 춘대요. 그게 뭔 소리냐? 네, 강강술래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이런 식으로
오늘 왜 이렇게 이런 그림 그릴 게 묘하게 많아. 그러니까 1, 2, 3, 4 이런 식으로 서로 손 잡고 이렇게 춤을 춘대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1, 3, 4, 2랑 4, 2, 1, 3이랑 2, 1, 3, 4는 전부 같은 거라는 거죠. 이걸 얘들 사이에서 원형으로 순서를 바꾼. 그러니까 하나를 한 칸씩 왼쪽으로 하고 하나를 오른쪽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바꾼 이런 것들이 전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n명일 때, 사람 수가 n명일 때 라운드 댄스를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두 개의 라운드 댄스를 만드는 경우를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느냐를 n은 2부터 n은 10까지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라운드 댄스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일단 n명 사이에서 2분의 n명을 고릅니다. 근데 그 고르는 방법이 그러면 nc 2분의 n이 되죠. 그러면 근데 여기서 근데 고른 거랑 안 고른 거랑 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랑 3, 4, 그리고 3, 4랑 1, 2, 이것들은 서로 같은 경우니까 우리는 고른 거랑 안 고른 거랑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2로 나눕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룹의 개수는 이만큼 나와요. 2분의 nc 2분의 n만큼 이렇게 그룹의 개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특정한 몇 번을 골라놓은 그룹 안에서 수열이 몇 가지가 나오는가를 구해보면 2분의 n 마이너스 1의 팩토리얼의 제곱이 됩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는데 이걸 배열하는 방법은 일단 1 하나를 고정시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면 1을 고정시킨다는 건 원형이니까 한 명을 한 군데 고정을 시켜 놓으면 그리고 그 나머지 수열의 개수를 구하면 원형으로 한 칸씩 밀어서 바꿔도 똑같은 수열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두 칸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조합을 구하면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2분의 n-1의 팩토리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라운드 댄스를 2개 만들죠. 이렇게 두 개 그룹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 그룹에서 2분의 n 팩토리얼, 이쪽 그룹에서 2분의 n 팩토리얼 해가지고 이렇게 제곱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 식을 싹 구해서 그걸 출력하면 돼요. 딱 10가지밖에 안 돼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여기서 구하는 문제의 개수가 딱 10가지밖에 안 되고 64비트 인티저 안에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저 수식을 코드 안에 적어도 되겠고 아니면 저처럼 미리 구해서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몇 개 중에서 n개 그러니까 en개 중에서 n개를 고른 경우의 수를 이렇게 구해놓고 그리고 팩토리얼을 1부터 10 몇 가지 구해놓고 그리고 그거를 아까 우리가 만든 식을 거기다 적용을 한 거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구해놓고 그것만 출력할 수도 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력이 2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0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n이 정수고 짝수니까 그래서 다 구해놓고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 F번 문제로 가보죠. F번 문제는 zero remain sum인데 zero remain sum이라는 건 그 n 곱하기 m짜리 행렬이 주어져요. 일단 이 문제는 그 DP 문제고 그 조금 까다로운 그러니까 DP를 처음 하는 분들한테 좀 까다로울 거고 익숙한 분들은 뭐 별로 그렇게 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n 곱하기 m 행렬이 있고 각 줄마다 2분의 m개까지만 그 숫자를 골라서 그러니까 최대 2분의 m개까지만 숫자를 골라서 그 합을 하나씩 골라요. 그 줄마다. 그리고 골라놓은 합들을 더했을 때 그게 어떤 특정한 수 k의 배수가 되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줄에서 그 숫자를 하나씩 고르는데 그것들의 합이 k의 배수가 되게 하고 싶대요. 굉장히 그 밑도 끝도 없이 그 복잡한 조건이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그 n의 4제곱 정도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봤으면 아주 정확히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네, 저는 이걸 n 4제곱짜리 알고리즘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nmk가 70 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그 나머지에 대한 값을 갖다 쓰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단 이 한 줄 한 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냅색 스타일로 풀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한 줄 한 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용한 그 숫자들이 몇 개인지 그리고 그 각각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숫자들이 몇 개인지를 2분의 m개의 줄로 그리고 그것들이 나머지가 각각 뭔지를 k개를 구해서 그 한 줄 한 줄을 구할 때는 그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요. 여기 길이가 2분의 m이고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k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 나머지가 0인 것부터 k-1인 것까지 나머지가 0인 것부터 k-1인 것까지 숫자를 하나도 안 쓴 것부터 2분의 m개 쓴 것까지 이것들을 전부 채웁니다. 그렇게 채우고 각 줄에서 제일 큰 값을 구하면 그게 그 줄의 해예요. 그 줄의 해가 뭐냐? 그 줄의 해는 그 k개의 숫자인데 그 나머지가 0인 것부터 k-1인 것까지 그 이 줄에서 구할 수 있는 제일 큰 숫자를 각 줄의 해로 한 줄씩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맨 위에서부터 더해 나가요. 그러니까 0 하나 있는 배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여기에 있는 기존의 수열에서 그 기존의 수열도 이렇게 0부터 k-1까지 있는데 이거를 그 각각 n 곱하기 n번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거를 k 곱하기 k번 k 곱하기 k 곱하기 n번 이렇게 연산을 해서 구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우리 앞쪽 연산에서는 그 n 곱하기 m 곱하기 2분의 m 곱하기 k가 되고요. 걸리는 시간이 여기서 2분의 m은 그냥 상수니까 m 제곱 kn 더하기 k 제곱 n이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 nmk가 각각 70 이하라는 걸 알고 있죠. 70 이하라는 건 그 4제곱을 해도 1억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제곱을 하면 한 2,500만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런 식으로 한 칸 한 칸에 대해서 그 이 2분의 m 곱하기 k-1짜리 테이블을 갱신해가면서 한 칸 한 칸의 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한 칸 한 칸의 해를 구하면 그 각 줄마다
제일 큰 숫자를 골라서 한 줄의 해로 만들 수 있고 그 한 줄의 해를 그 맨 위에서부터 다 더해 나가서 그 맨 마지막까지 다 더한 이 한 줄짜리 해가 해에서 그 나머지가 0인 걸 골라서 출력하면 되는 거죠. 아 진짜 너무 길다 이거. 풀이 너무 긴데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DP를 두 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DP를 두 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효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고요. 그 다음 문제는 Reducing Delivery Cost. 이 문제는 그 어떤 나라에 아니 어떤 도시에 그 N개 구역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도로가 M개가 있대요. 그리고 그 도로마다 그 이런 식으로 건너는 코스트가 적혀 있어요. 이때 우리는 그 도로들 중 하나를 그러니까 이런 도로들 중 하나를 코스트를 0으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무료가 된다는 거죠. 그 도로의 코스트가 하나를 무료로 바꿔서 우린 여기서 그 K개의 배달 루트가 있어요. 저 K개의 배달 루트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중 하나를 0으로 바꿔서 그 저기 있는 모든 배달 루트의 합이 최소가 되게. 그걸 어떻게 구하면 되는가가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NM이 그렇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이 1000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데익스트라를 돌리면 그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나오리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1000 곱하기 뭐 로그 1000이면 그 한 10,000번 정도 연산에 나오리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엑스트라 알고리즘으로 그 모든 시작점에서 모든 끝점으로 가는 그 경로를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한 1000만 번 정도 연산을 해서 그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어, 그 어떤 특정한 그 선 하나를 지웠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A랑 B라는 선이 있을 때 이걸 하나를 지운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경로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 X에서 시작해서 Y로 간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이게 그 X에서 Y로 가는 경로에 이게 포함이 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뺐을 때 제일 짧은 경로를 어떻게 찾느냐. 그건 우리가 기존의 X에서 Y로 가는 경로 이거나 아니면 그 X에서 A로 가고 거기서 한번 점프를 해서 B에서 Y로 가는 경로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짧은 경로가.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반대로 X에서 B로 가고 A에서 Y로 가는 경로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시작점, 출발점 쌍에 대한 그 최단 경로를 다 구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각각 그 비교를 할 때 한 가지 경로를 지웠을 때 한 가지 길을 지웠을 때 한 가지 경로에 대한 이 값을 구하는데 오더 1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지울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러면 총 m개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경로의 개수가 k개니까 m 곱하기 k만에 이것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쌍의 시작점 끝점을 가지고 이 엑스트라를 돌리는 데에는 m 곱하기
nm log n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을 쓰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래프 문제였고요. 일단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번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내 거 안 터졌겠지? 야, 신나게 터진다. 아니, 이 사람들 그냥 아무 데나 다 막 넣고 있잖아. 천 개. 아니, 여러분, 프리테스트 튼튼한 편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터지는 일 별로 없는데, 디비전 3라운드에서.